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이재용이 몰빵 중인 AI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AI 기업들 중에서 2025년에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업 정리해드리고 매수 시점까지 공개를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AI 대표 기업인 테슬라 관련된 산업과 관련 기업들까지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자료집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처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수요처가 사실 거의 메인 하나였어요. 어디였습니까?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 약간 이렇게 나뉘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로드컴이 HBM 러브콜을 알렸죠. 브로드컴이 누굽니까? 바로 에이직. 에이직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문 제작 반도체, 자체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6세대 HBM4 협력에 나섭니다. 야, 우리 자체 AI 칩 만들 건데, 야, 우리랑 손잡을 사람 한 거죠. 올 상반기 마이크론을 비롯한 HBM 제조사 3곳을 대상으로 5세대 HBM3 퀄 테스트에 돌입을 했고, 내년에는 HBM4를 또 쓴다는 거죠. 맞춤형 AI 칩이 부상하면 엔비디아 중심의 HBM 공급망도 재편될 조짐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엔비디아한테 선택받은 자들과 못 받은 자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야, 우리는 납품해. 야, 우리는 괜찮은데 왜 그래? 그래서 꼭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브로드컴이 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거의 몰빵치고 있으니 사실 좀 우리한테 몰빵 쳐줄 HBM 기업도 좀 필요하겠죠. 뭐 그런 느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에 너무 다들 목매고 있다 보니까 그 목매는 기업들, 뭐 알고 있는 아마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싫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제 슬슬 우리도 AI 자체칩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게 하는 겁니다. 뭐든 간에 어딘가에서 독점하고 있으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HBM 시장이 슬슬 개편되고 있는 겁니다.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해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첨단 HBM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용도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TPU라고 만들고 있죠. 메타도 자체로 만들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최첨단 HBM 채용을 늘릴 계획이며, 그러니까 자체 AI 칩에 대한 활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체 AI 에이직, 아까 얘기한 자체 AI 주문 제작 반도체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간접적으로 마이크론이 두 번째 대형 고객사에 HBM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누군가한테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마이크론이 언급한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사는 아마 구글이랑 아마존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자체 AI 칩 출하량을 늘리면서 HBM3E를 적극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체 AI 칩에 대한 HBM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는 여기서 인정받지 않아도 인정받게 해줄 만한 곳이 많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은 누가 예 실제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실적이 계속 우상향이 나올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SK하이닉스를 보면은 HBM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3년, 4년 보면은 2년에서 3년에 심하게 꺾였죠. 뭐 이때는 뭐 대부분이 꺾인 상태인데 24년에 크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도에 매출이 성장합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적자 내고 올해 크게 성장하고 내년에 또 추가적인 큰 성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내년에도 SK하이닉스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26년까지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한 군데만 보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매출액 다른 증권사입니다. 23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박살나고요. 그리고 올해 성장 그리고 25년도에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전망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거의 KB일 겁니다. KB증권사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컨센서스를 보고 있는 상태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성장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조금 갈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24년도에 영업이익이 그래 회복이 좀 됐어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25년도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또 회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26년도에 좀 제대로 된 성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에 뭐 꺾이진 않는데 25에서 한 26년 넘어갈 때가 오히려 기회가 있구나 보는 거고요. 다른 증권사의 전망치입니다. 영업이익만 보면은 25년도에 얘네는 그래도 늘어났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안 늘어날 것 같은데 라는 전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는 얼마나 더 좋냐의 차이라면 삼성은 늘어난다도 있지만 늘어나지 않는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애매한 거죠.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삼성전자도 내년에 회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SK 하나에 집중하는 좀 그러니까 이 두 개다. 전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에도 납품하고 삼성전자에도 납품하는 기업에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나. 특히 뭐 HBM 기업에 우리는 둘 다 납품하는 기업에 관심을 둬야 내년에 성장이 나올 때 추세 상승이나 반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언제 성장이 나오는데 회복 시기가 언젠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회복이 되는 시기다 반도체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회복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그럼 내년 2025년도에 반도체 추세 전환은 언제 나오는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올려드리면은 이렇습니다. 2025년 SK하이닉스 하반기 증설이에요. 내년도에 언제쯤 공장이 늘어나냐 보니까 SK하이닉스는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청주 M15X 팹을 구축 중이며 M15X 팹 준공 시 HBM용 D램도 청주에서 본격 양산될 전망입니다. 아 그렇구나. 언제? 내년입니다. 2025년 11월에 완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HBM 등 고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든가 소부장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등등등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SK하이닉스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생산량을 보면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아, 11월부터 완공이 되는구나. 바로 삼성전자가 왜 이런 실적이 전망됐는지 알 수 있겠죠. 아, 삼성전자는 언제? 25년
말부터 26년도에 회복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데 회복보다는 25년 하반기에서 26년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SK의 투자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완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실적이 좋지만 아마 진짜 성장세는 개인적으로 뭐 실적을 비슷하게 봤을 때 이제 26년도죠. 아마 25년에서 26년 넘어가는 시기에 회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초보다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삼성전자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언제 2025년 하반기 증설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5공장 공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다음 달이냐 다다음 달이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P2, P3의 일부 생산 설비 전원을 30%가량 끄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돌리긴 돌리는데 일부만 돌리고 기초 공사 중이던 P4와 P5는 슬로우 다운,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만드는 걸 멈추던가 이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 정확히 말하면은 공급이 더 많고 수요가 적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다 돌리는데 오히려 손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반대로 얘네들이 다 돌아가는 시기가 온다면 그거는 회복 시기가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 현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25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한다. 뭐가? P5, 5공장입니다. 그래서 5공장의 구체적인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파운드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HBM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결국엔 설비 전원을 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모든 사실, 모든 현실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안 좋다고 해봤자 공장이 다 돌아가고 P5까지 짓고 있어봐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사실 이 공장이 돌아가는 게 멈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애매한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5에 대한 이 라인이 아마 2025년도 하반기에 증설이 시작이 되면은 이 충분히 저는 가치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회복되는 시기에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25년도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면 우리는 관심을 둘 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HBM 중심으로 성장을 할 건데 그 HBM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납품하면 내년 언제 1분기 지나서부터 저는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네,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납품하는 STI라는 기업입니다. STI는 HBM 생산을 위한 리플로우 장비도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아까 말한 삼성전자의 공장 그리고 이 SK하이닉스의 청주 팹 이 모두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매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고객사의 투자 지원 과정, 그러니까 올해 투자를 뭐 한다고 했다가 조금 미루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공장 조금 닫고 이러면서 좀 둔화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2024년 인프라 매출이 그래서 기대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로 막 올라갔었는데 하반기에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박살 났죠. 근데 이제 다시 회복되거나 다시 좀 기대감이 나오는 시기, 공장을 좀 돌릴까 하는 시기가 내년 중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에는 투자가 재개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HBM 장비 기업이 2025년 1분기 이후부터 전 성장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이라든가 흐름이 그래요. 뭘로 흘러나면은 첫 번째는 기대감으로 상승합니다. 야, 이 산업 뛴대. 야, 성장한대.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돈을 못 버는데?
생각보다 돈 버는 속도가 느린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락세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냥 기대감만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돈을 버는 기업이 성장해요. 그래서 야 내년에 HBM 나온대. 옛날에는 나온 데만으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나온 데가 아니라 나왔는데 돈을 벌어. 그래서 버는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핵심 기술력 안에서 돈을 버는 기업. 저는 그게 STI라고 전망을 하고요. 실제 보시면은 2024년 1, 2, 3, 4분기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고만고만해요. 3분기까지. 오르나 했다가 쭉 밀려버렸죠. 3분기에. 4분기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지금 128억으로 고만고만하다가 확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1, 2, 3, 4분기인데 4분기에 확 늘고 그 다음에 1, 2, 3, 4 매출이 보면은 적어도 3분기까지는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3분기까지는 좀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23, 24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올해 아마 흑자 전환할 걸로 전망이 되고 내년도에 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몇 배?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 영업이익 성장률 자체가 올해는 조금 눌리더라도 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3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좀 성장이 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전년 대비해서는 비슷하겠고 내년도에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이 될 걸로 전망하고요. 영업이익도 회복이 좀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STI 지금 이미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는데 생각보다 돈을 못 버네. 그래서 밀렸습니다. 이제는 뭐다? 이 밀린 애들 중에 돈 버는 기업들 중심으로 HBM 핵심 기업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저는 STI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 사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1분기가 1월에서 2월은 여러분들 눌릴 때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만 1월 말쯤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1월 말쯤 관심을 가지면 아마 최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 이후에 한 3분기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참여를 좀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테마라든가 강의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전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데도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고 아까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해가지고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리얼 추천주에서 텔레그램도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는데 궁금한 분들은 읽어보시고 추천주도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무료로 모두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저희 유튜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